남북은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수행원 규모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을 오늘 중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오늘 한국과 일본 고위 외교 관계자들이 잇따라 만나서 위안부 합의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김용길 동북아 국장과 가나스기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항주 국장이 만날 예정인데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걸로 보입니다. 또 우리 측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가나스기 국장과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논란의 핵심 인물인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조금 전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면담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신승희 기자입니다. 칼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조금 전 오전 9시 반쯤 전용 비행기로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칼둔은 우리나라에 1박 2일 일정으로 머물 예정입니다. 청와대 임종석 실장이 만났던 모하메드 왕세제의 최측근으로 원전 관련 협상을 속속들이 챙긴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칼둔 청장의 일정과 접촉 인사에 관해 철저히 함구 중이지만 임 실장이 그랬던 것처럼 특사 자격에 답방으로 환축됩니다. 도착 첫날인 오늘은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을 예방합니다. 청와대 방문은 늦어도 내일 귀국 전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왕세제 친서를 들고 왔다면 임 실장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도 면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의 한 축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칼둔 청장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한 인사는 지금 정부와 해결할 일이 있어서 오는 사람인데 뭐하러 전 정부 사람을 만나겠냐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은 칼둔 방한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 관련 논란이 마무리되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외교적 봉합 여부를 떠나 원전 수출의 대가로 과거 정부가 맺은 군사 분야 비밀 협정에 어떤 내용이 있고 또 지금 정부는 뭘 고치려 했는지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신승입니다. 울릉도 앞바다에서 표류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목선이 우리 해경에 발견됐습니다. 배 안에서는 백골화가 진행된 시신 4구가 발견됐습니다. 화경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 가까운 바다에서 표류 중인 목선이 발견된 건 오전 10시 40분쯤이었습니다. 배는 전복된 상태였고 북한 선적 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군은 이 배가 무인 선박이라고 보고 대공 용의점이 없어 해경으로 처리를 넘겼는데 배 안에서 시신 4구가 발견됐습니다. 이 배에 탔던 남성들이 귀순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향했는지 조업 중 조난을 당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심각한 식량난으로 북한 어선들이 먼 바다까지 무리하게 나가 조업하다가 표류해 일본 해안에서 구조되거나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해안에서 북한 목선과 시신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소형 목선을 탄 북한 남성 2명이 동해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정원과 해군은 시신의 신원 확인과 함께 표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숨지고 13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아들을 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기자입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 여러 대가 아파트 단지 내에 늘어서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기를 마신 부상자를 구급차로 이송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8시 20분쯤. 단지가 꽤 크거든요. 단지에 이제 그 비상사이렌이랑 대피하라는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매캐한 연기가 치솟으면서 집에 있던 주민들이 황급히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기를 마시거나 허리 등을 다친 주민 13명은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1시간 뒤 진화됐는데 발화 지점인 1층 집에선 54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20살 아들을 방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의사분이 수갑을 차고 갔는데 엄마 미안해 이러면서 수갑 차고 갔거든요. 이 씨의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혐의를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불이 나기 직전 부자지간에 다툼이 있었던 걸로 보고
불을 지른 이유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국내 최대 오리 산지인 전남 나주에서 또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나주시 산포면 한 유경오리 농장으로부터 오리 1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농가의 오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3km 이내 농가 오리에 대한 조치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 나오면 나주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에 이어 올겨울 들어 두 번째 AI입니다. 미국은 영하 50도가 넘는 강추위로 떨고 있는 가운데 지구 반대편 호주는 기록적인 더위로 비상입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11명이 숨졌습니다. 김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낮 3시 시드니 근처 주택지역 팰리스는 영상 47.3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하루 지구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기록됐습니다. 비슷한 시간 시드니는 영상 43.4도를 찍었습니다. 무더위 속에 전력 공급까지 끊기면서 시드니에만 3천여 세대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더위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폭염 속에 호수와 해안가를 찾아 더위를 식히던 시민들이 사고로 숨진 겁니다. 지금까지 11명이 익사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A bottle of water, $2.50 might be easy for you and I to access, but for some people, they don't have access to that. It's dangerous at 42, 43 degrees in the sun. 폭염이 이어지면서 시드니에서 열린 올해 첫 테니스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 경기도 중단됐습니다. 어제까지 30곳에서 산불 신고가 접수되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더운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은 내일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폭설을 동반한 초강력 한파로 항공기 운항에 큰 차질을 빚었던 미국 뉴욕 JFK 공항이 이번엔 수도관 파열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AF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7일 JFK 공항 터미널 4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해당 터미널을 오가는 30여 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CNN이 확보한 영상을 보면 터미널 4 체크인 카운터 천장에서 쏟아지는 물이 상당한 구역의 바닥을 덮쳤습니다.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미 북동부를 덮친 한파가 계속되며 수도관이 파열돼 벌어진 일입니다. 피겨 남자 싱글의 17살 차준환 선수가 평창올림픽 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믿기 힘든 대역전극을 펼치며 올림픽 출전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서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 티켓이 걸린 마지막 승부에서 차준환은 올 시즌 음악 대신 지난 시즌 프리스케이팅 곡인 일 포스티노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프로그램으로 띄운 승부수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차준환은 4회전 점프 쿼드러플 살코에서만 회전수 부족으로 점수가 약간 깎였을 뿐 나머지 7개 점프 과제를 모두 깔끔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연기가 끝난 뒤 차준환도 브라이언 오서 코치도 만족한 표정을 지었고 전광판에는 총점 252.65점이 찍혔습니다. 한국 선수 최초로 250점 벽을 돌파한 차준환은 세 차례 선발전 합산 점수에서 이준형을 불과 2.13점 차로 따돌리고 한 장뿐인 남자 싱글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2차 선발전까지 이준형에게 27점이나 뒤지고도 극적인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원하는 꿈의 무대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가서 저의 스케이팅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준형은 뼈아픈 2번의 점프 실수로 다 잡았던 올림픽 티켓을 놓쳤습니다. 여자 싱글에서는 최다빈이 선발전 최종 1위, 16살 김하늘이 2위를 차지해 나란히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이 때문에 평창올림픽에 나갈 수 없는 14살 유영이 김연아 이후 국내 선수 최초로 총점 200점을 돌파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고보경 연구원입니다. 네, 메이트투자증권입니다.
전주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26포인트 상승한 2499.78을, 코스닥은 4.94포인트 오른 832.9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606억 원, 263억 원씩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848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이 오르고 있지만 의료 정밀과 전기, 전자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이 현대차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에 올라섰고 롯데케미칼도 단기 반등 전망에 오름세입니다. 또한 가상화폐 열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삼성 SDS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2.2원 내린 1060.5원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AT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과 비는 오늘 낮이면 모두 그치겠는데요. 다만 이 눈과 비가 그치더라도 오늘 밤 또다시 전국에서 눈이나 비가 시작돼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중부와 전북, 전남 북부 지방에 1에서 최고 5cm가량의 제법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는 추위 걱정 없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4도로 어제보다 높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겠고 특히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또다시 강력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눈이나 비가 오기 전까지 중부지방의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과 춘천, 청주 4도, 대구는 7도로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보다도 포근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눈비 소식이 잦습니다. 최신 기상정보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S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SBS 생활경제가 방송됩니다. 90여 개 대형 종합전시장과 400여 개 공장이 한 곳에 모여있는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 가구의 모든 것이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에 있습니다. 46번 경춘국도 마치터널 전후방 500m에 위치한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 절벽 밑으로 밀어버리자는 거야? 일은 버려졌고 다시 되돌릴 수 없어. 장난을 쳤을 땐 누군가는 즐거웠어야지. 아! 인호 변호사가 날 찾아왔어. 그날에 관해 묻더라고. 당신이 뭘 안다고 수사 과정에 대해서 알갈부야? 증명하고 싶다고 소리를 내면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난 안 죽였어. 나도 마찬가지야. 장난 좀 친 거라고. 난 위선 죽이지 않았어. 재밌네요. 한 가지는 확실하네요.